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무사 단계 유쾌한 노동법 임재진 노무사입니다. 얘를 잠깐만 조정을 할게요. 오늘은 근로기준법 55조부터 나가면서 관련된 시행령도 한 번씩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주까지는 적어도 근로기준법까지는 한번 끝내고 싶은데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조법까지 끝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이 가네요. 근로기준법 하나라도 끝내서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문자가 하나 와서 중요한 문자 같아서 확인했습니다. 자, 제55조 휴1 사용자는 색깔은 그냥 이렇게 파란색으로 할까요? 이렇게 잠시만요. 색깔을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55조죠. 제1항 일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여기에 이제 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게 나오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휴일 대체라고도 실무에서는 부르기도 합니다. 너무 가까이 가면 얼굴이 너무 크게 나와서 카메라를 잠깐 너 조금만 더 뒤로 가라. 네,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시게. 자, 그 다음에 56조를 보기 전에 시행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보면 휴일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 법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일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은 주어야 한다. 이래서 우리 판례가 하나 있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은 자에게도 무급으로 휴일은 줘야 된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자, 유급휴일은 일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줍니다. 요 유급휴일은. 그 다음에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우리 소위 빨간 날이라고 하죠. 공휴일 및 그 다음 제3조에 따른 대체 공휴일을 말한다. 우리 그저께인가요? 어제죠? 어제 5월 7일 대체 휴무일이었죠? 맞죠? 월요일, 오늘 아니구나. 아유, 죄송합니다. 화요일이 대체 휴무일이었죠. 어쨌든 5월 6일이었나? 네, 죄송해요. 자, 31조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근로기준법으로 다시 가서 56조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봅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에요. 100분의 50 이상을, 요거 꼭 들어가야 됩니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요것도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이거 이렇게 올라갔어? 죄송합니다. 네, 혼자서 막 움직였어. 자, 2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인데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제2호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입니다. 자, 외우기는 어렵지 않죠. 사용자는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 요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 시험에서 다음날 오전 5시 이렇게 나오면 또 헷갈릴 때가 있어요. 비슷비슷하죠? 느낌상 저만 그런가요? 예전에 제가 1차 시험 볼 때 굉장히 혼동스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야간 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자, 이제 보상휴가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57조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여기에 나오네요. 또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또 나온다. 보상휴가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이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다시 연휴야죠.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가름해서 휴가를 줄 수가 있어요. 이게 보상휴가제인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8조 근로계산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법조문에 비춰봤을 때.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통상적으로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자, 그런데 제2항 봅니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만 이렇게 통상, 초과, 통상 이거죠.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또 근로자 대표가 나오네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이때 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 3번 3항 죄송합니다. 3항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이제 재량 근로시간제죠.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그럼 이제 우리가 대통령령을 봐야 되겠네요.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또 근로자 대표 서면 합의가 나오네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호 대상 업무, 그렇겠죠. 그리고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왜 그러냐면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니까요. 그 다음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그리고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행령으로 갑니다. 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법 제58조 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1호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연구 업무, 인문사회과학 분야도 들어갑니다. 연구 업무. 그 다음 정보처리 시스템의 설계 그리고 분석 업무, 여기 연구개발, 연구 업무, 설계, 분석 업무, 정보처리 시스템의 3호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그 다음 의복, 실내장식, 공업제품, 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그 다음 방송 프로그램, 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그리고 감독 업무. 이것도 시험에 심심찮게 나와요. 그래서 동그라미 쳐드린, 죄송해요, 혀가 꼬여서 동그라미 쳐드린 문구 위주로라도 꼭 두 문자를 따셔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까지 예를 들어서 신상품 또는 신기술, 정보처리 시스템, 신문, 방송 또는 출판사업, 의복, 실내장식 이런 것들도 다 외우시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다 외우기 힘들더라도 연구개발, 연구업무, 설계, 분석업무, 취재, 편성, 편집, 디자인, 고안업무, 프로듀서, 감독업무 이거 외우시면 앞에 거는 어렴풋이 떠오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32조가 삭제됐죠? 다음에 6호가 또 있었네요.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 이것도 들어가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행령은 법 제60조 제왕, 이건 이제 연차휴가 파트니까 우리가 다시 근로기준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 또 나오네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호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요 단서가 시험에 많이 나오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합니다.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그 다음에 수상운송업, 그리고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그리고 보건업. 자,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또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이게 또 나오네요.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차 유급 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써 있는 걸 좀 지울까요? 예전에 썼던 거 좀 지저분해서 빠르게 좀 지우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거 같이 연관지어서 보다가 요 2항을 봤던 것 같아요. 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출근율이라고 하잖아요. 출근율이 80% 이상이어야 되는데 출근율은 연간 소정 근로 일수분의 실제 출근 일수, 이렇게 가지고 하죠. 자, 그 다음에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기본형 연차휴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 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근로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개월 근로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 우리가 요거를 이제 월차형 연차라고도 이제 부르기도 하죠. 자, 3항은 삭제가 됐고, 자, 제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 그리고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서 312 이렇게 외우십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며칠?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사한 첫 해는 당연히 기본형 연차 생기지 않고 그 다음 15, 그 다음 16, 그 다음 17, 아이고 이거 잘 안 써지네. 그리고 18, 19, 점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죠, 가산이. 자, 그러면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자, 5항 갑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통상임금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평균임금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자, 출근율을 산정할 때 출근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로자가 업무상 1호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그 다음 2호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그 다음에 됐죠? 4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그 다음에 5호 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그 다음에 자 7항 볼게요.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해요. 다만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1년간 옆에 가로가 있어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휴가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그러니까 입사하신 지 1년이 안 되시는 분들이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그러니까 월차형 연차 생각하시면 되죠.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기간을 말한다. 이것도 굉장히 혼동되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시행령에 볼 게 있는지 볼게요. 오케이. 연차 수당의 지급일 시행령 제33조 연차 수당의 지급일 제60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은 좀 전에 봤죠.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작아져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작아졌어.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입니다. 임금 지급일. 즉 유급휴가를 주기 전이나 준 직후의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4조는 조금 이따 보고요. 연차 유급 휴가의 사용 촉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외울 게 많은데 이 법조문을 그대로 박스 안에 집어넣고 숫자를 맞는 걸 이렇게 더하라고도 하고 더한 것으로 맞는 거 또는 이렇게 고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 법조문에 있는 거 그대로 갑니다.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합니다. 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7항 분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소멸됐어.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적법하게 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다음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 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거죠. 요거 7항 요거 1년간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그러니까 얘를 그림으로 잠시 이렇게 살짝 그려볼게요. 요 펜을 바꿔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시간이 가더라도 자, 연차 휴가가 생기면 1년 동안 쓸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1년이야. 그러면 요 1년이라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요게 이제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을 기준으로 요게 10일 이내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좀 지면이 작아서 다 그리기에는 조금 애매해서 빠르게 이렇게만 짚어줄게요.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할 이거 알려주고 서면으로 촉구했어. 근데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 10이죠.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이거를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 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요 1년이 끝나기 요 2개월이죠. 요 2개월 요 전까지입니다. 요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그래서 6개월, 10일, 그 다음에 2개월, 6, 10, 12,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게 나옵니다.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하냐. 근로자의 제60조 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제 소멸된 경우 본문에 따라 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규책 사유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자, 보세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자, 요것도 여기다 살짝 그려볼게요. 살짝. 그리고 펜을 파란 펜으로 살짝 바꾸겠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이분이 입사를 이제 이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날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월차형 연차는 요 끝나기 전 어디 갔어? 갑자기 올라가서 깜짝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요 최초 1년이 끝나기 전 요게 이제 3개월이라고 봅시다. 3개월. 요게 이제 3개월이에요. 요 3개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요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휴가 알려주고 이렇게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서면을 촉구한 다음에 발생한 휴가가 있잖아요. 그 휴가는 최초 1년의 월차형 연차니까 서면 촉구한 다음에 휴가가 발생할 수 있죠.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 요 1개월, 얘가 1개월이에요. 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잘 안 보이시죠?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3, 10,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서면으로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니까 얘는 1오, 31오 이렇게 외우십니다. 30, 3개월 전 10일, 1개월 전 5일, 31오 이렇게 외우시고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의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그런데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 이거는 뭐죠? 여기서 촉구한 다음에 발생한 휴가가 있잖아요. 그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11, 그 다음에 1, 10 이렇게 합니다. 요거는 외우지 않고 그냥 11개월 10 이렇게 하셔도 되고 10, 그 다음에 1개월 10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문을 읽어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요 정도만 설명드리고요. 요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저도 이제 기초이론 강의와 문제풀이 할 때 꼼꼼하게 설명드렸지만 요게 나오면 엄청나게 혼동스러워요. 이번 기회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여기에 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또 나오네요.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일을 가름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연차 유급 휴가 대체, 연차 휴가 대체라고 하죠. 우리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적용제부터는 다음에 아마 내일 또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별다른 일이 없다면. 자,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마우스가 어디 갔니? 마우스가, 아이쿠야, 죄송합니다.